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박일권 대표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두 가지 물건들 만나러 떠나보기 전에 이 용산 관광지로의 변화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좀 보류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 전문가이신 대표님께서 앞으로 용산 변화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격적으로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의도와 용산권 통합 개발을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당분간은 시장의 그런 혼선들이 좀 많이 빚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입장에 따라서 이번 그런 발표가 매도인들, 즉 용산권의 기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용산에 투자를 못하신 신규 투자자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용산 전문가로서 많은 시청자분들 좋은 매물 추천을 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권역이 사실 과열 현상을 빚어서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자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해서 당분간은 좀 시장의 안정화가 형성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와 같이 용산권역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지역,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과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을 좀 선별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용산권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향후 재개발로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그런 재개발 지분 투자하시는 가장 큰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용산이 관광지로서 변화를 하고 있고 이런 관광지 변화와 맞춰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용산권역에서 용산 드래곤시티라고 해서 무려 1800실 규모, 세계동 규모의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5성급 호텔이 개장을 했는데요.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중국 관광객들의 급감과 아직 용산권역의 상업 업무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작년에는 공실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굉장히 200억대가 넘게 발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올해서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예정이다라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잘 보면은요, 이런 호텔들이 영업 정상화가 왜 될까라고 보면 그만큼 관광객들이 이제 용산 쪽에 모여들고 있고 내국인들, 특히 비즈니스맨들이나 내국인 관광객들도 모여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상업 업무시설로서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용산권역 하면 정말 노후화된 슬럼화된 단독 다가구 좀 음침한 지역에 철도가 다니는 그런 좀 어두운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대규모 상업 업무설이 개발됨으로 해서 용산권역이 입지에 걸맞는 상업 업무의 중심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용산권 같은 경우는 용산 마스터 플랜의 그런 발표와 상관없이 큰 호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GTX, AP 노선, 신분당선 착공과 완공, 그리고 또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과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표가 되고 실현이 되고 착공이 됐을 때는 용산권역이 드디어 관광지로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큰 작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용산민족공원 지금 예산만 해도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정말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원으로 만들므로 해서 수많은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고 내국인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의 불변의 진리, 즉 사람의 발걸음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실행
실행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런 실행에 맞춰서 투자 전략과 투자 지역, 투자 매물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완순 시장의 이번 발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좀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용산이 관광지로서 개발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투자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도 알려주시죠. 네, 용산권역이 지금까지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슬럼화되어 있고 단독 다가구 위주로 되어 있고요. 주변 지역의 도심권의 접근성은 좋지만 대규모 이 오피스 타운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임차 수요, 그것도 외국 관광객들이나 내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이슈와 관광지로 바뀌면서 앞으로 이제 용산권역도 강남권역에 버금가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관광지로 바뀔 수 있는 이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 서울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 중심 지역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서울권역의 최고가 그런 집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상업 업무 플러스 관광지 상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 상권, 또 강남권역의 신사동의 가로수길, 또 마포권의 홍대, 연남동길, 뭐 보시는 거죠. 상업 업무뿐만 아니고 관광지로서 검증을 받은 지역의 그런 부동산 가격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용산권역도 이에 못지않는 뛰어난 입지와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의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포커싱을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유 자금이 많이 있으면 정말 좀 긴 안목으로 상업지역이나 관광지로 바꿀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면 좋겠지만 투자 금액이 좀 모자라신 분들, 특히 용산권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대, 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를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한남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재개발, 뭐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인데요. 향후에 한남 뉴타운처럼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분 투자를 해놓으시고 좀 긴 안목으로 보셨을 때 그 지역이 재개발이 확정되거나 주변에 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지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지분 투자도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일권 대표의 부동산 이슈 진단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대표님 말씀 듣고 이 용산에 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용산권역에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 문의를 저를 통해 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매물의 그런 수급 상황이 좀 풀릴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용산권역의 핵심 지역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을 투자하시고 향후에 한남 뉴타운처럼 바뀔 수 있는 최고가 아파트 나올 수 있는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소개까지 잘 들었습니다.